오늘 경제신문 1면에 삼성전자의 M&A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독일의 ZF의 ADAS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 기사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삼성전자가 그리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좀 찾아보면은 이 사진이 지금 굉장히 도배가 되고 있어요. 이 모든 기사에 이 사진이 붙어 있는데요. 이 사진이 뭐냐? 세 명의 사람이 있죠.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마티아스 미드라이라고 ZF사의 CEO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손영권, 이제 하만 이사의 의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크리스천 소보카라고 해가지고 하만의 CEO입니다. 이 세 분이 이제 악수를 하고 있죠. 우리 앞으로 뭔가 잘해보자. 우리 뭔가 이제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삼성전자가 이 ZF사의 ADAS를 인수해가지고 하겠다는 미래가 대체 무엇인지. 먼저 대체 ADAS가 뭐냐? 이거부터 좀 아셔야 돼요. 독일의 ZF 기업을 통째로 다 인수한 게 아니고 독일의 그 ZF 기업이 하는 ADAS 사업부만 인수를 한 거예요. 이 ADAS는요. 운전자 보조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차에도 많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뭐 차량을 이제 운전할 때 자동차 이탈하려고 하면 막 소리로 막 알려주잖아요. 막 경고등 막 뜨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댑티드 크루즈 기술이라 해가지고 내가 악셀을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자동차가 이제 계속 일정 속도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긴급한 사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걸어주는 이런 식으로 운전자의 운전을 도와주는 보조 기술을 ADAS라고 합니다. 이 ADAS의 기술 그리고 사람을 이번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무려 3,750명이 이제 ZF라는 기업에서 ADAS 관련된 이제 직원들인데 이 3,750명이 모두 이제 하만으로 소속이 변경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부만 산 게 아니고 그것을 실제 운영하는 그 사람들까지 통째로 다 그냥 인수를 한 거예요. 뭐 당연한 선택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다 떠나면은 뭐 물론 기술은 남겠지만 그 회사를 계속 뭐 꾸려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은 뭐 바로 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ZF의 사람과 기술을 산 겁니다. 하만은 대체 이 ADAS를 사가지고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할 때도 큰 뉴스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이때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한다라는 그 기사를 찾아보면은 대부분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산업에 진출한다. 자동차 전장 시장에 진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만 났어요. 하만이라는 기업이 원래 오디오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오디오 스피커 뭐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좋아요. 자동차에 다 이게 오디오가 들어가잖아요. 스피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의 오디오 이제 기술 오디오 뭐 사업부를 이제 통째로 인수하면서 단순히 오디오 기술만을 노리는 게 아니고 하만이 이제 자동차 기업들에 납품하던 그 네트워크망, 영업망, 거래처의 관계 이런 게 모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만을 통째로 인수하면서 삼성전자가 그 네트워크까지 손에 얻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기존의 그 경쟁력인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하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차 전장 시장에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할 때 삼성전자가 이제 완성차를 만들진 않더라도 이제 자동차 전장 산업, 전장 시장에 조금 더 진출하고 이쪽 시장을 노리겠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만 인수 이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제 2024년 1월에 이제 기사를 가져왔는데 작년 기사죠, 그러니까. 차 전면율의 운행 정보가 이제 뜬다는 거죠. 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기술이죠. 삼성과 하만이 이제 만들고 있는 이제 기술인 건데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정보와 훨씬 더 좋은 정보들이 이제 운전자들한테 이제 제공이 된다고 했는데 여태정 삼성전자 전장 사업팀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술의 빠른 혁신으로 다양한 차량 내 경험이 발전하고 있다. 하만의 커넥티드 카 오디오 기술과 삼성의 기술 리더십을 결합해 경험해보지 못한 자동차 중심의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겠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이런 거죠. 하만이 갖고 있는 오디오 스피커를 통해서 뭐 우리가 음악을 들어요. 그 음악의 퀄리티 굉장히 좋죠. 이거 자체가 일단은 자동차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 경험을 더 확대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퀄리티 있게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만은 둘이서 이제 이런 계획하에서 이런 기술들 계속 발전시켜 온 건데 왜 그럼 ZF를 인수했느냐? 아까 ADAS가 이제 운전자 보조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이 운전자 보조 기술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이제 외부 환경을 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앞차와의 간격, 뭐 차선 간격, 이게 뭐 또
급제동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런 거죠. 자동차가 수집하는 이제 데이터들, 이것들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만이 원래 잘했던 그 코핏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운전자에게 다양한 경험과 고급 정보들을 쉽고 되게 탁월하게 전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운전자들이 경험할 것이냐, 이 부분은 하만이 잘하니까 ADS를 잘하는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차의 운영체제를 우리가 끌고 나가 보겠다라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와 어떻게 삼성전자가 이제 그리는 그림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동차 산업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자동차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인공지능이 운전하고 무선으로 충전하며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움직이는 생활 공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전하면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동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생활 공간이라는 관점이 기존의 자동차를 보는 관점과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무인 자동차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자율주행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진짜 코앞에 오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동차에서 운전을 안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차 안에서 뭐 할 거냐는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5시간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5시간 동안 차에서 멀뚱멀뚱 뭐 있을 거 아니잖아요.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이 자동차에서 내가 어떤 뭐 활동들, 생활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이 활동, 생활 자체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시장이 되는 거죠. 이때 운전자가 넷플릭스를 볼 거냐, 이때 운전자들이 책을 볼 거냐, 음악을 들을 거냐, 유튜브를 볼 거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동차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맞는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또 만들어져야겠죠.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가 있듯이 이 자동차 안에서 작동하고 구동하는 이제 생태계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시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그 시장을 지금 현재 가장 잘 그리고 있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인 거고, 거기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서 전장산업 부분, LG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시장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시선은 단순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만 이제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발빠르게. 첨단 기술의 이제 경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CES 전시를 보면은 2022년에 이미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자동차 전시한 삼성, 차 없는 현대차, CES에서 업종 장벽이 무너졌다. 삼성은 전차 회사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 왜 CES 전시장에서 자동차를 전시했지?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인데 전시장에 차가 한 대도 없다고? 이게 이제 이런 씬들이 이제 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24 CES 2024 기사를 찾아보면은 현대차 그룹 차 없는 부스 이유는 인간 중심 삶의 혁신으로 기능 확장. 차 없는 차 회사 전시장, 현대차, 더는 차 개발자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기업인 현대 기아차조차도 더 이상 자동차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운송 뭐 기술, 운송 수단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의 새로운 공간에서 대체 무엇을 할 것이냐? 대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뭘 하게 만들 것이냐? 이제 과거에는 없던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운전만 하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근데 이제 운전을 하게 될 필요가 없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게 더 생기게 됐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져올 것이냐, 빼앗아올 것이냐. 기업들은 이제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고 새로운 이제 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그리는 미래는 대체 뭐냐 그러면은 일단 이런 건 것 같아요. 이제 ADAS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방에 이제 카메라가 이제 보행자를 인지한다든지 앞에 뭐 차의 간격을 인지한다든지 이런 걸 인지하면 자동차 실내에 이걸 이제 운전자한테 이 정보를 전달을 해야겠죠. 자연스럽게 이제 계기판에 경고등을 띄우고 시트에 진동을 주고 음성으로도 지금 앞차의 간격이 너무 가깝습니다. 더 가까워지면은 긴급 제동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고, 이거 다 되는 기술이죠 지금도. 그리고 차선을 유지시키고 또 감속까지 아주 부드럽게 자율주행까지 가는 이제 이런 이제 미래를 삼성이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상당히 많이 됐죠. 이걸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훨씬 더 운전자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쪽으로 이 자동차의 기술은 발달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런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삼성전자의 뭔가 의지나 이제 의욕은 이제 알겠는데, 이번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이 인수한 이제 독일의 ZF사의 ADS 사업부 인수는 리스크가 없느냐?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모든 거에 리스크가 있겠죠. 일단 통합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3,750명이라는 대규모의 그 인원들이 자신들의 소속이 바뀌잖아요. 일단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이제 융합이 좀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삼성은 워낙 근데 M&A도 많이 했고 또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잘 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만도 잘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제 승인이 필요합니다. 각 국가의 심사가 이제 통과가 돼야 되고요. 이걸 이제 2026년까지 마치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성인데, ADAS가 이게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기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콜이라든지 규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이제 수익성을 좀 못 낼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리스크들은 정말 리스크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제 찝어서 이제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지, 정말 앞으로 펼쳐질 그 자동차 시장의 그 크기와 성장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건 아주 작은 리스크고 다 해결될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수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삼성전자가 앞으로 자동차 전장, 그 자동차 전자 그 시장의 비중을 점점 확대해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자동차 쪽에서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뭐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시장이 좋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와 대등하게 이제 경쟁을 하는 수준의 이제 퀄리티까지 올라온 것 같고, 또 삼성전자에는 SK 하이닉스에는 없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과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TSMC가 이제 모든 고객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삼성전자한테 좀 오는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사업부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지금 아닌가 싶고, 하만을 통한 이제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도 계속 이제 M&A를 하고 이 시장을 침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지금 굉장히 격변기잖아요. 자율주행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고, 일단 자율주행이 진짜 어느 정도 완성도에 이른 상태에서 앞으로 자동차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보는데, 그 시장을 이제 야금야금 먹기 위해서 삼성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과 관련이 있는 자동차 전장 기업들 내지는 뭐 삼성전자에서 그 일들 돕는 이제 사업부들,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의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거로 보긴 보는데, 뭐 주가는 사실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라는 지금의 그 주식, 주가, 이 시가총액을 봤을 때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좀 저렴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마침 삼성전자의 M&A 뉴스가 떴길래 오늘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 자동차 전장 산업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쏟아서 시장을 더 키우고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